이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마음,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람의 본능 중에 아주 최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런 본능에 충실하냐 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꿀과 또 이 피부에 이 마늘을 재서 피부에 발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대 로마에서는 금을 피부에 발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부를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 같습니다. 또 봄볕이 가을볕보다 세다 이런 말을 지금 하잖아요. 예. 네, 정말 그럴지 확인을 해봤더니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봄에 쪼여지는 일사량이 가을, 겨울은 물론이고요. 여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볕이 세다는 것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또 이 봄에는 이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또는 피부 트러블이 훨씬 많이 생겨서 이 봄철에 얼굴이 아주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요.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자외선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럼요. 자외선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A는 이 성층권을 뚫고 지표면까지 100% 다 도달을 합니다. 자외선 B는 이 오존층의 상당수가 흡수되고 지표면에 어느 정도 또 도달을 하고요. 자외선 C는 이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돼서 우리 지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자외선을 말하고요. 이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즉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보다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자외선 A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자외선 A는 오존층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내려오는데요. 다만 에너지 양이 자외선 B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그을리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자외선 A는 전혀 흡수되지 않고 오니까 흐린 날이나 구름이 낀 날 이런 날도 우리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를 그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에너지 양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적은 양이 물론 지표면에 도달하지만 피부를 새카맣게 태울 수 있고 오래 쏘이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죠. 자외선 B는 바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피부의 공공의 적이 자외선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걸 발라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바르고 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조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거 남성분들은 뭐 그까짓 게 필요해. 그냥 대충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워낙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부가 노화된 상태로 오래 계시면 이게 바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 자외선 차단제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 SPF라는 게 있고 A+라는 게 보입니다.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수치는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30이라고 써 있으면 자외선 30 중에 29까지 차단한다 이런 뜻이고요. 50이면 50 중에 49까지를, 80이면 80 중에 79까지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확인해 보면 30부터 100까지 거의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발라주느냐가 훨씬 중요하고요. 또 A+가 써 있는데요.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경우는 자외선 A를 하나 정도 차단한다는 거고 3개까지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외선 A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확인하고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신체 부위별로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그 팁은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아침 출근길에는 크림형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은데요.
손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넉넉하게 아주 고르게 바르시고요. 문지르지 말고 피부 결에 따라서 펴주듯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피부가 얇은 눈가나 광대뼈 위, 또 입술 주변을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할 때요. 이때는 선 쿠션이나 선 스틱 이런 걸 이용해서 덧바르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겠습니다. 또 노출이 많은 팔다리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 스프레이도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넓은 팔이나 다리를 노출했을 때 이용하시면 좋겠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목도 스프레이로 좀 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선 쿠션이나 선 스틱은 뭐 어떻게 생긴 건가요? 쿠션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잘 아시죠? 이렇게 톡톡톡 누르면 되는 걸 쿠션이라고 하고, 네. 선 스틱은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이게 쉽게 바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잘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봄에 어떤 얼굴이 좀 말썽을 피면요. 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 봄볕이 또 봄바람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해서 외출을 많이 하게 하지만 이 봄바람이 또 꽤 셉니다. 이런 센 바람을 맞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또 봄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나 또 꽃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흘러다니잖아요. 겨울보다는 봄에 모공이 많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모공에서는 피지가 나오게 되고, 이 피지와 미세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모공을 막으면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잔주름도 유발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미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드름까지 유발이 되니까 봄철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세안을 잘하는 겁니다. 세안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 세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안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깨끗이 씻으려면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떼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이 이중세안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많이 하시죠. 2번 씻는 건데요. 이 2번 씻는 것도 좋기는 한데, 피부가 약한 분들은 너무 세게 2번을 씻거나 또는 얼굴을 자주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각질을 제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의 장벽이 망가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습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피부에 이 장벽을 망가뜨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각질을 너무 세게 제거하시다 보면 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알레르기나 또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 이런 게 생기면서 잔주름, 탄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세안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세게 하는 것은 내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쳐있는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피부 타입도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 피부 타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피부 타입 본인 스스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네. 표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우선은 건성 피부를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피부층이 굉장히 얇고 각질이 쉽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특히 봄철에는 피부 당김이 아주 심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분들은 뾰루지나 여드름은 거의 없고요. 털 구멍, 즉 모공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죠. 세안한 뒤에는 피부 당김이 아주 심하게 느껴지고 30분쯤 지나도 당김이 계속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건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성 피부는 이와 반대죠. 그래서 이 여드름이 자주 생기고 또 생리기간에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번들거리고 화장이 아주 쉽게 지워집니다. 피지가 피부 전체적으로 분비되고 이 털구멍, 즉 모공이 쉽게 드러나 보이고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민감성 피부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부에 모세혈관이 쉽게 드러나 보이거나 또는 기온이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얼굴이 잘 붉어지시는 분들, 또 화장품이나 약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또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잘 일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알아야
피부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피부 종류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더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건성 피부는 사실 각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건성 피부는 보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분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세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뜨거운 물을 이용하거나 고온 사우나에 들어가면 훨씬 더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 좀 피하시고 또 너무 강한 비누를 이용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비누를 이용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이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건성 피부 말고 지성 피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피지죠. 피지와 피지로 인한 번들거림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려면 여드름용 클렌저를 이용하시는 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할 경우에는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민감성 피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민감성 피부는 지루성 피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건성 피부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도 많이 오고 또는 접촉성 피부염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요. 내 피부가 확실히 나도 타입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셔서 피부과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아주 강하거나 또는 번들거리는 이런 화장품이나 비누를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이용해서 피부를 좀 보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피부과에 가면 피부 나이를 체크해 주는데요. 혹시 우리 아침이 좋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저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한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체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불러드리는 요 9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안 직후에 당김이 심하고 피부에 잔주름이 보인다. 또 팔자주름, 눈가주름, 표정주름이 더 짙어진 느낌이다. 또 체중이 줄어든 게 아닌데도 얼굴 윤곽이 많이 무너져 보인다. 얼굴에 볼륨이 줄고 예전보다 푹 꺼져 보이는 부분이 있다. 기초 제품의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부 결도 거칠어 보인다. 또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최근 들어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커지고 늘어진 느낌이다. 또 상처나 트러블 재생 속도가 더디고 흔적이 많이 남는 편이다. 예전보다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졌다. 요거 중에 8개 이상이다. 이러면 아주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겁니다. 4개에서 7개 정도면은 30대 후반 정도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하나에서 3개 정도면은 30대 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20대 피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고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김지연 아나운서는 보면서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개 정도 나왔어요. 에이, 그럼 노화가 너무 30대 심하다. 후반이네요. 관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엄살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 두꺼워지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름도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피부를 나타낸 건데요. 피부는 이렇게 각질층,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우리의 몸을 보면 목과 눈꺼풀과 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름이 많아지는데요. 우선 이 표피를 먼저 보시면 표피는 이 각질층, 투명층, 또 과립층, 기저층 이렇게 4층으로 나눠집니다. 이 4층에서 피부의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점차 올라와서 드디어 각질층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약 4주 정도 걸립니다. 즉 4주마다 한 번씩 피부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제일 아래 기저층에서부터 이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리고요. 각질층을 유지하고 있던 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 시간을 충분히 잘 유지하면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빨라졌다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각질층이 너무 얇아지면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이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부가 훨씬 더 문제가 생기고 또 노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평소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활 수칙들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뭐 생활 속의 동안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잘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품을 충분히 내서 가볍고 깨끗이 씻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볍게 각질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잘 바르시면 좋겠고 여드름을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짜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매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도움되죠. 그래서 1.5에서 2리터 정도. 또 마지막으로 피부 재생 타이밍, 즉 밤 시간에는 10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잘 지키시면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겠습니다.